김백도입니다. 현역가왕 3 첫 회가 이제 몇 시간 뒤면 밤 9시 50분부터 MBN을 통해서 안방극장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차지연 뮤지컬 배우죠. 차지연부터 간미연 씨까지 현역가왕 3에 서희진 대표 국가대표를 뽑는다는 말에 이런 타 장르 대여급 가수들 혹은 배우들이 움직였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레아 스튜디오 서혜진 대표가 판을 싹 갈아엎은 현역가왕 3에 대한 7가지 질문에 대한 7가지 답 직격 인터뷰를 이렇게 언론사들에게 보도자료로 배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현역가왕 3가 세 번째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현역가왕 3를 시작하는 소감과 현역가왕이 시즌 3까지 지속 가능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서희진 대표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각종 플랫폼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만 개의 콘텐츠, 유튜브부터 해서 넷플릭스, 티빙, 요즘에는 방송사의 경쟁 상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쟁해야 되는 요즘 오디션을 시즌 3까지 만들게 된 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역가왕은 국가대표 탑티어 현역 보컬을 가리는 서바이벌 그런 프로그램이죠. 크레아 스튜디오에서 만들면서 서혜진 PD가 현역가왕 3를 론칭하면서 첫 회를 방송하면서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일본 시장과 연계해서 이렇게 이 포맷을 만드는데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일본 시장을 겨냥해 서바이벌 포맷을 수출하게 됐고 일본을 가보면서 한국과 일본의 보컬리스트 가수들의 경쟁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한일 가왕전을 기획하고 이거를 성공시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현역 가왕에 도전한 국가대표가 되고 싶은 실력 있는 보컬리스트들의 진심이 시즌을 이어온 원동력이었다. 현역 가왕이라는 이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그냥 국내에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일본과 연계해서 일본 가수들과 그렇죠. 어떤 두 번째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프로젝트 한일 가왕전을 꼭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다른 방송사의 오디션 프로그램과는 현격한 차별점이 있다는 거. 그럼 여기서 다른 방송사는 누굴까요? 당연히 TV조선이 되겠죠. 이제 그런 얘기를 밑바닥에 깔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얘기 질문 한번 보시죠. 현역가왕 3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파격적인 장르 파괴인 것 같습니다. 트로트 외의 장르까지 영역을 넓힌 이유와 장르 확장으로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현역가왕 재팬을 만들면서 아티스트들의 장르를 확장해 봤는데 결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한국 현역가왕 3에 적용했습니다. 트롯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장르의 노래를 하는 현역들이 참가해 경쟁하면 어떤 긴장감이 있을까? 이건 근데 사실 그전 시즌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금 더 활발하게 다른 장르의 가수들을 섭외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큰 차별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그전 시즌도 린 씨도 그렇고 환희 씨도 그렇고 타 장르 가수들 다 나와서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다만 현역가왕의 타겟 시청층이 확실한 편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트롯에서 가요의 범위를 넓혔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 트롯을 여전히 메인 어떤 기반으로 해서 다른 장르의 가요까지 범위를 넓혔다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번 현역가왕 3에서는 노래로 진정한 힐링을 맛보시고 싶은 시청자들에게 귀호강, 눈호강을 시켜드릴 찐 실력자 노래 고수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이 쟁쟁한 가수들이 출연한다는 건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면면을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진짜 노래를 듣는구나 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서혜진 PD가 답변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서혜진 PD가 왜 현역가왕 3 첫 방송을 하는 날 일본과 연계해서 현역가왕 시리즈 전체가 운영이 되는 특별한 차별점이 있다. 그리고 넌지시 사실은 TV조선과의 현격하게 구별되는
그런 부분을 강조했을까요?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기사부터 먼저 보십시오. 미스터 트롯, 요건 미스터 트롯 3를 얘기합니다. 미스터 트롯 3 대 미스터 트롯 재팬 사상 첫 대격돌.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요건 이제 종영을 했는데, 자, 이게 뭐냐. 사랑의 콜센터 이제 세븐스타즈가 종영을 하고 금타는 금요일로 멤버들이 넘어갔죠. 어쨌든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한창 할 때 일본에서 TV조선이 미스터 트롯 재팬이란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해서 거기 최종 라운드에 올라온 가수들과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로 한국으로 불러내서 딱 한 회,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딱 한 회에 한일 대결을 벌였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미스터 트롯 3 론칭을 할 당시, 그러니까 작년 가을부터 겨울 사이가 되겠죠. 그때 분명히 TV조선에서 기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도 제대로 일본과 연계해서 이렇게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한국, 일본 양쪽에서 다 하고, 그래서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가수들끼리 별도의 스핀오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 마치 MBN에서 하는 한일 가왕전처럼 그런다는 얘기예요. 한일 가왕전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먹이진 않았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한번 한국과 일본이 협업하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모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냥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의 일본 가수들 초청해가지고 한번 노래 대결하는 걸로 끝. 우여곡절도 많고 원래 하려던 시기보다 몇 개월 뒤로 늦춰지긴 했지만 MBN은 분명히 2025 한일 가왕전을 제대로 했고, 그렇죠? 제대로 하고 그거 끝나고 또 전국 투어 콘서트도 하고, 예. 그리고 한국 가수들이 일본에 가서 또 제대로 된 공연장에서 몇천 명의 일본 팬들을 모아놓고 일본 가수들과 함께 또 합동 공연도 했어요. 제대로 모든 걸 서혜진 PD와 MBN은 한일 가왕전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에 반면에서 TV조선 너희가 하면 우리는 못할 것 같아? 물론 그런 말을 TV조선이 하지 않았지만 김백도의 생각입니다만 마치 그런 마음으로 사실 서혜진 PD와 MBN에서 봤을 때 우리 거 그대로 또 따라하네. 우리가 일본하고 같이 협업하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대목인데 그렇게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러분들 한일가왕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5 한일가왕 거기에는 뭐 유다이라든가 마사야라든가 일본에서도 이미 지명도가 높고 인기 있는 실력 있는 가수들이 출연해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일어났는데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의 미스터 트롯 재팬 가수들 나와서 대결한 거 방송 보신 분들 계세요? 정말 뭐 유다이나 마사이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젊고 어리고 아직 미숙한 가수들. TV조선도 답이 안 나오니까 제대로 된 스핀오프 프로그램 하지도 않고 요거 한 회차 하고 마무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한일 협업 프로젝트는 서희진 PD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자타공인 서희진 PD 측의 완승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TV조선은 올해 일본과 같이 또 협업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얘기 쏙 들어갔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서희진 PD가 이걸 강조점으로 넣는 겁니다. 시청률은 TV조선이 원래 네임밸류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나올지 모르지만은 현역 가왕 이 시즌 전체에서 한일 협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TV조선 따라한다고 그랬다가 아예 쏙 들어갔잖아요. 이건 저만이 할 수 있는 차별점입니다 하는 걸 강조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어떤 분들은 왜 자꾸 싸움을 붙이냐 하시지만은 제가 지나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다 뿐이지 총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매해 연말마다 TV조선과 서희진 PD, MBN 측은 서로 시청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서혜진 PD의 또 다른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질문을 이제 주어졌습니다. 서희진 PD에게. 차지연 씨, 스테파니, 배다해, 간미연, 솔지 정말 쟁쟁한 탑티어 타장르 현역 가수들이 현역가왕 3에 출격을 합니다.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쟁쟁한 가수들을 섭외할 수 있어서 정말 대단한데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까? 이런 가수들이 참여함으로써. 그러니까 서희진 PD가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시대를 풍미한 다양한 장르의 탑티어 현역들이 참여하는 것이 현역가왕 3 서바이벌의 가장 큰 핵심 컨셉입니다. 이번에 출격하는 정말 쟁쟁한 스테파니, 차지연, 배다해, 간미연, 솔지 이런 타장르 가수들 모든 장르의 보컬 대장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섭외했느냐. 국가대표를 뽑는다. 이거는 현역가왕 3는 그냥 트로트 가수들만의 어떤 잔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든 장르의 정말 내노라 하는 보컬 대장들이 함께 서바이벌 노래 경연을 펼쳐가지고 일본 팀과 대항을 하게 되는 한일전에 나갈 국가대표를 뽑는 겁니다. 단순히 뭐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라고 서희진 PD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타장르 가수지만 한번 도전해 볼만 하네요 하고 차지연, 스테파니, 배다해, 간미연, 솔지 같은 가수들이 섭외에 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지연, 스테파니, 배다해, 간미연, 솔지 같은 가수들 딱 생각해 봤을 때 아니 TV조선 쪽으로 해가지고 미스트롯4에 나가봐야 어차피 보니까 작년에 한 거 보니까 일본하고 협업 프로젝트 제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국에서만의 잔치야. 근데 적어도 현역가왕 3에 나가면 여기서 최종 라운드까지 올라가면 일본 가수들하고 또 격돌하는 그 또 다른 어떻게 보면은 2부가 준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역 가수들이 봤을 땐 미스트롯 4에 나가는 것보다 현역가왕 3에 나가는 게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지금 서혜진 PD가 넌지시 내비치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질문, 뭐라고 질문이 주어졌느냐. 현역가왕 3는 기존의 룰을 싹 갈아엎고 마녀 사냥이라는 새로운 룰을 도입을 했습니다. 오디션마다 파격적인 룰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만큼 마녀 사냥이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희진 PD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크레아 스튜디오의 오디션은 익숙한 듯 다르게 그러나 신선하게가 지향점 모토입니다. 오디션이 오디션이지 뭐가 그렇게 달라 매해 연말마다 하는데 라는 시청자분들의 어떤 그 고정관념을 깨는 게 서희진 PD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마녀사냥은 현역 구력 총합 400년인 마녀심사단, 대선배 가수들이 마녀심사단이라는 심사단을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합격을 너무 쉽게 주는 오디션판을 좀 더 날카롭게 심사를 통해 진짜 그냥 뭐 초중반까지는 대강 그냥 해가지고 합격해서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칼같이 자르네, 쌀벌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 심사의 격을 올릴 예정입니다. 시청자분들도 조마조마하시면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릴과 긴장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녀 심사단이 어떻게 지금 심사를 하고 룰이 적용이 되는지는 본방사수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웬만하면 좋은 점수 주고 뭐 이렇게 통과시키고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고 서혜진 PD가 얘기했으니까 한번 본방송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다섯 번째 질문은 뭐라고 주어졌느냐. 현역가왕 3 역시 2016 한일가왕전에 나설 탑7을 선발합니다. 한일가왕전과 한일 탑10쇼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를 이끈 장본인으로서 지금 활발해진 한일교류 소감이 어떤지, 현역가왕 3 탑7은 어떤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서희진 PD가 한일가왕전을 기획했을 때 한국 쪽에서는 우려의 시선이, 일본 쪽에서는 기대와 놀람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한국 방송에서 일본말로 노래할 수 있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거 아니냐? 뭐 일본 가수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하고 말이야. 이거 그래도 되는 거야? 이런 거부감에 우려가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와, 재밌네. 그리고 또 일본으로 우리 가수들이 진출해서 국위 선양도 할 수 있잖아.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계속해서 이런 한일 협업 프로젝트를 내가 성공시켰다는 자신감을 현역가왕 총연출하는 서혜진 PD가 넌지시 내비치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부분이 TV조선이 배아파할 수밖에 없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한 번 해서 서혜진 PD보다 잘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한일 협업 프로젝트 자체는 제대로 안 된 거예요. TV조선이. 그러니까 서희진 PD가 막힘없이 계속 지르는 겁니다. 봐, 너네들 따라하다가 안 됐잖아. 또 한번 따라해보지 그래? 왜 안 해, 올해는? 이런 느낌인 겁니다. 물론 이건 김백도의 얘기지만 이런 느낌으로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흐름이 읽혀지시죠? 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거는 제가 생략했고,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 서혜진 PD에게 뭐라고 질문이 주어졌는가 하면, 현역가왕 3도 앞선 시즌들처럼 콘서트 투어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전국 투어 콘서트도 하고 또 일본에 가서도 콘서트 하겠죠. 그러니까 가수들에게는 현역가왕 3를 통해서 주어지는 부가가치가 미스트롯 4보다는 좀 많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 겁니다.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과 콘서트를 함께 이어가며 얻어지는 시너지는 무엇입니까? 냉정하게 보자면 오디션이라는 포맷은 방송사에서 예능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기에는 제작비가 많이 드는 비싼 콘텐츠인 건 분명합니다. 사실 방송 플랫폼의 광고 시장 위축으로 방송사들이 이제는 광고 시장이 위축이 왜 됐습니까? 유튜브에 뺏겼죠. 넷플릭스, 티빙 이런 OTT 프로그램에 뺏겼죠. 그러니까 방송사들의 광고 수입이 예전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싼 제작비가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러면은 전국 투어 콘서트로 그 막대한 제작비의 일부분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델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서혜진 PD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올해도 전국 투어 콘서트, 현역가왕 3 탑7으로 전국 투어 콘서트 한번 하겠죠. 그리고 한일가왕전 2026 한일가왕전이 될 겁니다. 2026 한일가왕전 끝나면 또 2026 한일가왕전 끝난 멤버들 일본 가수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또 한 번 전국 투어 콘서트 한 번 더 하겠죠. 이건 도랑치고 가재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이런 식인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예고편이 어제 또 따끈따끈한 게 공개가 됐는데, 차지연 씨가 가시나무 새를 부르는, 아마 이제 1회차에서 이 본 무대 풀 영상 공개가 될 텐데, 잠깐만 몇 마디만 부르는 걸 공개를 했어요. 차지연 씨가 막 긴장하면서. 그러면 이제 많은 팬분들은 뭐 현역가왕 3에 차지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비니에서 양도 나오고 김태현 양도 나오고 이수연 양도 나오고 홍지윤 씨도 나오고 정미애 씨도 나오고 홍자 씨도 나오고 숙행 씨도 나오고 뭐 트로트 가수들 쟁쟁한 사람들 다 나오는데 왜 차지연 씨 노래 부르는 것만 예고편으로 공개를 한 거야? 이거 뭐 편애하는 건가, 서혜진 PD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쟁쟁한 가수들 뭐 비냐서 양, 이수연 양, 김태연 양, 그리고 김다연 양의 친언니 진솔이 양, 홍지윤 씨, 차지연 씨 나오고 스테파니, 배다혜, 홍자 씨, 정미애 씨, 숙행 씨, 솔지 씨, 김우영 씨, 금잔디 씨, 와, 강혜연 씨까지. 뭐, 이 외에도 더 있지만 좀 정말 스타 군단이라는 표현이 맞죠. 근데 왜 차지연 씨만 딱 내서 노래 부르는 예고편을 공개했냐. 이 부분은 물론 김백도의 이제 분석입니다만은 서혜진 PD가 그런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령 뭐, 비녀서 양, 김태현 양, 홍지윤 씨, 뭐, 홍자 씨, 정미애 씨, 숙행 씨, 뭐, 등등, 금잔지 씨, 뭐, 강혜연 씨 등등 다 사실 기존 트로트 팬들에게 익숙한 가수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솔지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걸그룹 활동도 했고 기본 지명도가 있고. 근데 이제 노래 실력에 비해서 차지연 씨 같은 경우는 물론 옛날에 이제 복면가왕에서 5연승까지도 하고 나름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지만 그래도 뮤지컬이라는 것은 특정 뮤지컬 팬덤들이 즐기는 그런 공연 장르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실력에 비해서는 지명도가 약하다고 서혜진 PD가 판단을 했을 것이고, 야, 차지연 씨 노래 실력이면은 이 판을 뒤흔들 다코스가 될 텐데, 초반에
지명도가 없는 것 때문에 치고 나갈 동력이 부족하면은 약간 아쉬울 수 있으니 뭐 다른 가수들이야 이미 트로트 팬들에게 너무 많이 알려진 스타들이고 차지연 씨가 이 노래 부르는 장면을 딱 보여줌으로 해서 차지연 씨에게 조금 더 이 현역가왕 3 시청자들의 관심도가 집중될 수 있게 만들어 주면은 요 다른 쟁쟁한 트로트 가수들과 이 진검승부를 하는 긴장감을 더 끌어올릴 수 있겠다. 그래서 다른 출연자들은 일단 본방송을 보시고 차지연 씨가 노래 부르는 장면만 딱 띄어내서 예고편으로 만들었다. 서혜진 PD에게 이런 노림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차지연 씨를 편애하는 게 아니고,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예고편을 보면은 차지연 씨가 엄청 얼굴이 굳어 있죠. 예. 엄청 긴장하고 이제 현역 20년 차. 아마 뭐 음원을 발매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뮤지컬 같은 경우에도 뮤지컬 넘버가 음원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치면은 음원을 발매한 현역 가수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런 관행이 많이 없어졌는데 뮤지컬 배우들을 뮤지컬 가수라고 많이 불렀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뮤지컬 배우들이 배우로서의 정체성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기자들도 뭐 평론가들도 뮤지컬 배우라고 하지 뮤지컬 가수라고 부르는 경우는 많이 없어졌는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뮤지컬 배우들을 뮤지컬 가수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거의 뮤지컬 배우들은 연기도 하지만 노래 부르는 게 거의 나기 때문에 뭐 가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크게 틀린 건 아니에요. 현역 20년 차 뮤지컬 가수 혹은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가 딱 썼는데 엄청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뒤로 막 돌아보기도 하고 뒤에 뭐 이렇게 화이팅 하는 소리도 들리지만 엄청 긴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따로 이제 촬영을 한 VOD 영상에서 차지연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입술을 꽉 다물고 이 긴장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표정으로 다들 제가 뭐 뮤지컬로 무대에 많이 섰기 때문에 긴장도 안 할 것 같고 막 기가 센 여자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누구보다 겁이 많고요. 누구보다 무대 위에 서기 직전에 엄청 떨고 긴장을 해요. 이렇게 아주 인간적인 약점을 보여주면서 저 뭐 그 기센 여자 아니에요. 저 사실은 이렇게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청자들이 차지연 씨에게 정을 줄 수 있게끔 살짝 그런 요것도 저는 서혜진 PD의 어떻게 보면은 노림수라고 봅니다. 야, 차지연 씨 요런 얘기 좀 해가지고 시청자들이 차지연 씨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빈 공간을 좀 만들어 주세요. 요런 전략이 숨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가시나무새. 네, 패티김 선생님의 가시나무새를 부릅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한 몇 소절 부르면서 딱 끝나요. 예, 잠깐만 보여주는 거죠. 당연히 클라이막스 부르는 장면은 보여줄 리가 없죠. 본방송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저는 뭐 가시나무새 너무 잘 부를 것 같고 진짜 차지연 씨가 현역가왕 3에 나온 의미를 보여주려면 아마 이제 다음 첫 무대는 가시나무새를 불렀을 것 같고 두 번째 무대에서 본격적인 트로트 노래를 좀 선곡을 해서 얼마나 트로트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가를 차지연 씨가 증명할 때 비로소 현역가왕 3에서 최종 7인 안에 들 수 있을 것인가가 가늠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차지연 씨의 무대 그리고 다크호스로서의 역할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자, 이런 기사가 이데일리에서 떴습니다. 미스트롯 4 대 현역가왕 3 격돌. 이제 현역가왕 3가 첫 방송을 하면서 오늘 화요일에는 현역가왕 3,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미스트롯 4 2회. 이제 완전 정면승부하는 그런 체계로 이제 갈 겁니다. 2월, 3월 초중순까지 내년. 기사란 이런 기사가 떴어요. 트로트계 관계자들 미스트롯 4와 현역가왕의 동시 론칭이 업계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걸로 이제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요새 트로트가 한참 코로나 기간에 그 부흥을 맞았던 그때만 못하다는 얘기가 많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한 트롯 가수 전문 기획사 관계자는 익명을 이제 아마 요구한 것 같아요. 트로트계는 팬층의 크기가 한정적인 데다가 각 팬덤의 충성도가 높아 신규 팬을 끌어모으기가 쉽지 않다. 이미 뭐 송가인 씨 팬덤분들, 또 임영웅 씨 팬덤분들, 이찬원 씨 팬덤분들, 뭐 그렇죠, 뭐 김용빈 씨 팬덤분들, 박서진 씨 팬덤분들, 빈예서양 팬덤분들 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영역이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실력 있고 매력 있는 가수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등장했다고 그 가수한테 마음을 주시고 글로 가는 경우가 트로트 팬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충성도가 강하신 분들, 의리가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스타가 출연해도 팬덤을 끌어모으기가 만만치 않다. 이미 다 편이 갈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죠.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잇따르면서 집중도가 분산돼 새로운 스타 탄생이 더 어려운 시장이 됐다. 이미 편이 다 갈라져 있다는 얘기죠. 프로그램 후광 효과도 길어야 1년. 그것도 김용빈 씨 같은 대형 스타가 배출이 됐을 때 얘기예요. 네, 옛날 같지가 않으니까 정말 현역 가수가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어떤 정말 의미 있는 시청률, 그리고 타장르 가수가 됐던 기존 트로트 스타가 됐던 더 송가인 씨를 능가하거나 범접할 스타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트로트 여제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관심 포인트라는 얘기인데, 저는 송가인 씨도 만약에 타이밍이 기가 막혔지, 물론 송가인 씨가 뭐 노래를 못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능력 있는 가수는 분명한데, 만약에 송가인 씨가 지금 트로트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면 현재 송가인 씨만큼 대형 스타가 됐겠느냐, 그건 좀 생각해 볼 측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타이밍에 덕을 본 건 분명하죠. 자, 그럼 미스트롯4는 지금 첫 회 방송을 했는데 어떻게 좀 시청자들의 반응이 어떠냐? 인기 투표 이제 결과도 뭐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아직은 지금 모르는 거고, 그럼 지금 현재로 알 수 있는 건 유튜브 조회수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제가 영상 촬영하기 직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 TV조선 조이 유튜브 채널 말고 다른 데도 좀 올라가 있는데, TV조선 유튜브 조이 요 채널에 올라와 있는 조회수만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가장 높은 조회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참가자가 길려원 씨, 간호학과 1학년생이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간호학과를 다닌 게 아니라 실용음악과를 다닌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노래 실력이 뭐 현역 가수 뺨치는 실력에다가 외모 또한 아주 미인이에요. 호감이 생기는 미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근한. 그래서 그런지 비주얼과 노래 실력을 다 겸비해서 그런지 80만 조회수 원탑입니다. 당연.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은 가야금 병창 국악인 출신 홍성윤 씨, 만개화를 부른, 이 가야금을 타면서 만개화를 불렀는데 이 마스터들의 극찬을 받았어요. 김용빈 씨 같은 경우에 최종 진이 되실 수도 있는 실력자로 본다, 이런 극찬을 했는데 32만 조회수 만개화. 그리고 이제 그 현역 엑스부의 저기 커튼 뒤에서 노래 부르는 그 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봉천동 김수희 씨 단연을 불렀는데 32만 조회수. 근데 뭐 윤태화 씨라고 다들 뭐 알고 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윤태화 씨가 이제 커튼 뒤에서 불러가지고 궁금증 때문에 유튜브 조회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윤태화 씨가 이제 얼굴을 다 드러내고 노래를 불렀을 때도 뭐 길려원 씨나 홍서윤 씨의 버금가는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는 관심도를 이렇게 끌어낼 수 있을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 어쨌든 이런 궁금증 때문에 32만 조회수. 그리고 김수빈 양도 기존 이제 팬덤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25만 조회수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미스트롯4에서 가장 첫 회 방송에서 관심도가 집중된 길려원 씨가 80만 조회수. 옛날 같으면 저는 80만 조회수가 아니라 100만 조회수 넘어 150만 조회수, 뭐 200만 조회수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확실히 예전만은 같지 못하다. 홍성윤 씨도 이 마스터들의 극찬을 받은 거에 비해서 32만 조회수면은 좀 아쉬운 편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연 길려원 씨와 홍성윤 씨가 현역 가왕 3의 이 막강한 스타 군단을 맞서서 미스트롯4의 흥행을 이끌 수 있을 것이냐? 쉽지 않은 싸움이거든요. 저는 뭐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들이 앞으로 하는 노래 실력과 또 어떤 그런 스타성을 통해서 미스트롯4의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옆 동네 현역광 3의 스타 군단의 그 면모가 너무 대단하니까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현역강 수리로 넘어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스튜디오예요. 산속에 정말 조용한데 이렇게 6개의 동으로 딱 마련되어 있는 대형 세트장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현역강 3 촬영을 하고 있는 경기도 북부 양주시에 있는 세트장입니다. 공중에서 이제 촬영한 사진인데, 뭐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디냐 하는 거 뭐 여러분들 굳이 아실 필요 없으니까 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양주시 이제 의정부와 가까운 남쪽이 아니라 연천과 가까운 북쪽입니다. 양주시 북쪽에 있는 정말 요새처럼 산 속에 조용하게 있는 건립이 되어 있는 영화 세트장, 모 영화 세트장에서 현역강 3가 그전 시즌도 그렇고 이번 현역강 3가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 현역강 3 양주시 요 촬영장에 이제 방청객으로 당첨이 되셔서 선정이 되셔서 여기를 갔다 오신 김백도 채널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거기 현장 분위기를 저에게 이제 제보를 통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물론 김백도 채널은 뭐 누가 올라갔다 누가 떨어졌다 이런 방송에 도움이 안 되는 스포 방송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스포가 아닌 부분에 한해서 이제 여러분께 전달이 가능한 부분, 문제없는 부분만 제가 공개를 할 텐데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유, 양주까지 진짜 차 타고 현역강 3 녹화 방청객으로 직관하러 그 먼 거리를 갔다 왔습니다. 양주 저 안쪽, 연천에서 가까운 쪽에. 근데요, 제가 정말 보고 왔는데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와, 쟁쟁한 가수들. 이 쟁쟁한 가수들이 뿜어내는 그 포스 기운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와, 숨이 헉 막힐 정도로. 제가 장담하는데요, 본방송 정말 재밌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근데 이 말이 제가 이 구독자분의 말이 허언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게, 지금 여기 보십시오. 빈예서 양, 이수연 양, 김태연 양, 진솔이 양, 홍지윤 씨, 차지연 씨, 스테파니, 배다현, 홍자 씨, 정미애 씨, 숙행 씨, 강혜연 씨, 금잔디 씨, 김우영 씨, 솔지 씨까지. 이 외에도 이제 더 있죠. 이야, 그러니 뭐 또 마스크 걸들도 있고. 이거 뭐, 제 생각에는 감히 현역가와 남녀 통틀어서 라인업의 이 비중은, 이 중량감은 최고라고 봅니다. 남녀 시즌 통틀어서, 이 세 시즌 통틀어서 그 정도로 지금 막강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쟁쟁한 가수들이 뿜어내는 기운 포스가 그냥 어마어마했다고 하잖아요. 현장 녹화 현장이. 그게 아마 오늘 첫 방송에 안방에서 TV 모니터 앞에 계신 분들은 TV 모니터를 뚫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닭살을 돋게 만드는 부분이 몇 부분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본방송 정말 직관하고 발빠르게 리뷰 영상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